먼저 대한민국 1세대 문화재 디지털 복원과이십니다. 저도 TV에서 뵌 적이 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해양 실크로드와 박물관 실감 콘텐츠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신 고려대학교 박진호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호 관장님의 발표 되게 흥미있게 잘 들었고요. 오늘 와서 접수 데스크에서 책을 보면서 보호 관장님 말씀 듣고 그리고 오늘 세션 2, 1, 2, 3 이걸 보면서 되게 이 바다 해양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와 콘텐츠와 식견이 있고 외국의 사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영광스럽게 세션 1의 첫 번째 발표인데요. 다른 분들은 약간 과학적이고 해양의 어떤 보존이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해양 콘텐츠 관련된 내용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아까 사회 보시는 선생님께서 저를 대한민국 1세대라고 하셨는데 저는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일을 했고요. 또 오늘 이 자리는 해양 콘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늘상 해야서 했던 육상에서 했던 육상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바다에서 이루어졌던 실감 콘텐츠, 가상 공간에서 실제 우리가 현재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가상 공간에서 펼쳐지고 또 박물관에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하는 이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일을 24년째 하고 있고요. 1999년은 우리나라 석굴암이나 불국사 같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시작을 했지만 2010년 이후는 코로나 전까지 해외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학술 활동, 제가 연구 개발한 것들을 해외 저널에 낸다든가 책을 만들다던가 그렇게 됐고 또 아까 안원 선생님 방송을 봐주셨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학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하는 문화유산 디지털 분야가 대중적이지 않고 너무 학문 세계에서 학자들과 같이 논의하는 소산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대중 강연에 좀 나서서 작년에 차이나 클래스 한 70분 동안 제가 24년 동안 연구했던 걸 압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디지털 복원입니다. 보증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죠. 진짜요? 이거를 복원하셨다고요? 선생님이 복원해내신 거예요? 그렇죠. 대박!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역사 속 인물들도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30분 정도 아주 많은 시간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먼저 짧게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 알아보고 그리고 실감 콘텐츠가 2019년에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바로 신안선입니다. 신안선이 실감뿐만 아니라 많은 전시가 있었고 신안선은 또 우리나라 해양 고고학상에서 가장 금자탑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양 XR 버스 콘텐츠, 그다음에 결론 및 향후 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 네, 국립중앙박물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14개 국립박물관이 2019년부터 실감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박물관이 전통적으로 유물 전시 위주였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눈높이에 맞춰서 디지털 콘텐츠 전시가 주종을 이루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2020년 5월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감 콘텐츠 오픈했을 때 당시에 상징적인 팜플렛이고요. 네, 지금 이머시브 콘텐츠라고 하는데, 자, 이걸 처음 국립박물관에서 기획을 하고 제가 자문을 했을 때 국립박물관에는 40만 점 유물을 다 실감으로 할 수 없으니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번을 보시면 신안선의 여정 해서 신안선의 여정과 도자 등 당연히 국립박물관,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광주박물관, 목포에 있는 해양유물 전시관에는 신안선 관련된 유물이 우리나라 해양사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 넘버 2로 다행히 있었고요. 다른 현대적인 거에 국립경주박물관, 공주박물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유적과 유물을 대상으로 실감 콘텐츠가 제작이 이루어져 왔고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안선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건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 그 목재 팀버가 있어서 신안선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되게 전시를 잘 꾸며놨고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여기를 처음 방문해서 신안선의 존재와 우리나라 중세 실크로드에 있어서 신안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오래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신안선이라는 소재를 하나 가지고 마치 석굴암 소재 하나 가지고 지난 26년 동안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가 만들어 온 것처럼 신안선 소재가 너무나 중대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고 한국 중세 머린 실크로드, 해양 실크로드에 있어서 하나의 족적을 남기기 때문에 2018년, 20년, 21년, 22년, 22년 작년까지 2022년은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바다 신안선을 품다라고 가장 최근까지 실감 콘텐츠가 꾸준히 만들어져 왔습니다. 자, 그리고 국립광주박물관은 조금 더 앞서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천사라든가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적인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시대 그림 제작이 됐을 때 광주박물관은 지방박물관이지만 국립중앙관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박물관도 각 박물관 아이덴티티에 맞는 실감 콘텐츠를 만들어 왔고요. 자, 국립광주박물관은 신안선 초기에 수많은 유물들이 국립중앙박물관도 갔지만 국립광주박물관에서도 실질적인 유물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7박년의 시간여행, VR입니다. 자, 또 이걸 위해서는 이미 그 신안선에 관련된 어떤 3D나 침몰되기 전에 원 오리지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요. 자, 중국 원나라 신안선 당대 복원도입니다. 자, 그래서 국립광주박물관에 700년의 시간 여행이라서 사람들이 HMD를 끼고 딱 들어서면 3면 화면에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고 저 HMD를 쓴 사람들은 자기 뷰에서 신안선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요. 자, 신안선의 출발점인 중국 원나라 닝보항의 풍경입니다. 배가 떠나기 직전에 이 항구의 생활, 원나라 도시 항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드디어 배를 탑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화면에서 지금 VR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배를 타고 닝보항을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인 일본으로 향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신안선의 스토리에 맞춰서 암초에 부딪혀서 바다에 빠져서 지금 바닷속에 잠겨 있고 21세기인 우리는 뭐 내가 물고기가 돼서 거북이가 돼서 신안선에 좌초된 물속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이시는 것은 박물관 내부가 아니라 프로젝션 매핑으로 신안선 유물을 박물관 내부에 조성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자, 2021년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70년부터 축적된 40년 이상 신안선에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들, 유물들, 각종 보고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해양 유물 전시관에서 신안선의 원 오리지널 배에 대한 3D 모형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작년에는 약간 미디어 아트적으로 실제 신안선이 있는 그 바로 건너편에 스크린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자, 신안선에 실제 팀버와 목재가 있습니다. 저 반대편에 한 40m 정도 되는 거대한 스크린에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서 신안선의 원래 오리지널 팀버와 그 뒤에 펼쳐져 있는 지금 저 실제 신안선 뒤쪽에 거대한 스크린을 놓고 신안선의 항해, 침몰, 바닷속을 유물과 같이 연동해서 실감 콘텐츠를 대규모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해양유물전시관 가시면 선생님들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전시가 되고 있고 사람이 이쪽에서 가운데 유물을 보고 건너편에 있는 영상을 중앙에서 보기도 하고 옆으로 돌아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 콘텐츠가 꼭 박물관에서 VR을 쓰고 선생님들은 이런 큰 공간에
장소용 공간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뭐 요새 AR 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좀 다른 신개념의 해양 콘텐츠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 미국 시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초격차와 모빌리티, 자율주행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 관광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앞으로 선생님들, 이 탈 것은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양을 주무대라는 배나 잠수함까지 어떤 인류는 어디서 어딜 이동하는 트랜스포트, 가는 거리 개념이었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기차 혹은 배, 이 인공지능 때문에 더 이상 인류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든지 배를 항해하든지 앞으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공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엔터테인먼트가 시작이 됩니다. 혹은 그 이동하는 오피스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까지 가거나 내가 운전해서 내가 직장에서 출근구를 찍으려고 9시까지 차를 타고 내 직장으로 가거나 이 비클의 역할만 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더 이상 인류는 150년 동안 운전하는 불편함에서 해소하면서 이제부터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변합니다. 저는 1999년에 동물원을 상대로 동물원 사파리 버스 차창을 동물과 직접 증강현실을 연동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MR 버스라고 하고요. 자, 2020년에 버스가 쓰면 코끼리의 내장이라든가 스켈레톤이라든가 코끼리에 대한 정보를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믹스드 리얼리티 버스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뭐 호랑이가 날 쫓아온다든가 유리를 깨면서 코끼리가 물을 나한테 분사한다든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자, 처음엔 정보전당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파리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때 버스를 완전히 개조해서 버스를 탄 사람들은 사파리는 가다가 씁니다. 우리 이 부산 영도는 계속 버스가 쭉 달려야 되는데 여기는 가다 섰다를 반복합니다. 동물은 우리 앞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물원 버스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수원에서 동물원에서 이 MR 버스가 운영이 되면 일반 문화 관광지도 되겠구나 해서 수원시에선 수원 화성 XR 버스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수원 화성 앞을 달리고 있고요. 1795년 정조 당시에 대가 되겠습니다. 자, XR 버스는 지금 작년 9월에 오픈해서 선생님들 지금도 수원을 가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한 동영상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버스를 XR 버스에 맞게 개조합니다. 그리고 시내를 달립니다. (1795년) 8일간의 화성행차.新しいことが知れてよかったです。韓国の技術がすごくて、画面が綺麗でびっくりしました。我是第一次乘坐这种 bus， 我感觉挺好的。下次有机会我一定会再乘坐。 이런 버스 진짜 처음 타봤는데 색다른 데이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버스를 만들면서 이게 수원 화성도 되면 전국 지자체도 되고 어떤 시티 투어 버스가 있는 곳은 이렇게 일반적인 늘 있었던 전통적인 시티 투어가 아니라 MR이 들어가고 XR이 들어가고 VR이 되는 미디어 버스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급기야 수원 버스는 지금 다니고 있는 거고요. 경주 버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경주 선생님 내리면 일반 버스 타고 뭐 석굴암이나 불국사를 많이 가시는데요. 자, 이거 없는 버스입니다. 상상의 버스입니다.
자, 버스를 타고 1000년 전 신라를 여행하는, 지금 뭐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 경주가 소읍인데요. 1300년 전엔 인구 100만을 자랑하는 세계 4대 도시였는데요. 과거로 돌아가는 버스입니다. 물론 차창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없어졌던 황룡사가 차창에서 쑥 일어나면서 신라 사람들이 내 옆을 왔다 갔다 하면서 1300년 신라 왕경이 펼쳐지는, 문화재청에서 3년 동안 270억을 들여서 서라벌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파 이런 연립동에 이런 버스가 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왼쪽 보시면 황룡사는 폐허가 돼서 학생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세계 최고의 목탑이 있는 게 알 수가 없거든요. 논문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버스 차창에서 선동여왕이 만들었던 황룡사 목탑이 보여진다든지, 800년 전에 몽고군이 침략을 해서 황룡사가 불타는 모습을 고려시대 초기에서 생생의 역사의 현장을 본다든지. 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경주를 가면 불국사 석굴하면 정말 많이 가는데요. 간포 앞바다. 선생님들 지금 저 끝에 바다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세계 최초의, 세계 유일의, 어쩌면 세계 유일의 수중릉입니다. 언더워터 툼. 저도 논문을 한번 써봤는데요. 자, 여기는 가문사는 옛날에 요 앞까지 바닷물이 들었다고 합니다. 문무대왕의 아들 왕이 문무대왕 수중릉에 안착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절인데요. 지금 육지가 돼서 보지 없습니다만, 자, 전설적으로 문무대왕이 일본으로부터 신라를 지키는 호국용이 돼서 신라를 지키겠다는 염원이 전설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온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해변에서 350m 떨어져 있어서 문무대왕 수릉을 가봤자 내가 잠수부나 배를 타지 않는 이상 문무대왕 수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드론을 띄워봤고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하늘에서 보면 전혀 사람의 시각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버스가 문무대왕 수중을 지나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있는 전설 속에 문무대왕 용이 등장해서 전설을 스토리텔링으로 푼다던가, 그리고 갈 수 없는 배가 아니면 도저히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거나 가면 접안할 수 없는 문무대왕 수중릉의 현재 모습 바로 위를 날아다닌다든가, 혹은 버스가 바다로 빠져서 문무대왕 수중릉의 물속을 탐험한다든가. 자, 그리고 또 이어령 장관님께서 작년 2월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옆에 있는 제 모습입니다. 자문을 받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의 모습인데요. 박 교수, 뭐 불국사 석굴암 다 좋은데 우리나라 여러 문화 원형 중에 해녀가 있네. 해녀도 콘텐츠를 꼭 녹아 주시게 라는 저한테 유언을 남기시고 작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자, 제주도도 이 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1000만이 넘는,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관광객들 많이 오거든요. 자, 그러면 제주도는 또 이런 화산섬도 있고, 자, 화산섬의 폭발도 엑살버스에서 구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제주에 해녀 박물관도 있고 실제 해녀 어르신도 있고 해녀 학교도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내가 해녀가 돼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주 판타지 투어, 자, 버스 차창을 윈도우로 해서 내가 마치 해녀를 따라 들어가서 그 2달 전에 유승환 감독이 그 밀수에서 정말 김혜수를 통해서 바닷속 해녀의 그 채취하는 걸 더 되게 아주 명징하게 보여줬는데, 그건 영화일 뿐이고 버스가 마치 바다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해녀의 뒤를 따라서 해녀의 133이나 그리고 판타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제주 XR 버스까지 발단은 이효령 교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 속을 탐험하는, 실제 이 버스는 잠수함이 돼서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양쪽 차창으로 연출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제가 2019년에 코로나 직전에 동물원을 대상으로 주 MR버스, 동물원 MR버스를 만들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수원시에서 벤치메이킹을 해서 이 수원 XR버스는 제가 제작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수원시에서 동물원도 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되겠네 라고 방금 보셨던 수원 화성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문무대왕 숭령 XR버스는 계획일 뿐이지 지금 이런 버스가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는 어떤 신라를 탐험하는, 신라를 탐험한 뭐 황룡사라든지 신라 왕궁이라든지 더 나아서 접근이 힘든 바닷속의 문무대왕 수중릉의 현재와 과거를 오버랩해 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수중릉을 탐험할 수 있는 XR 버스 문무대왕 수중릉 XR 버스 컨텐츠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제주도로 좀 바꿔보면요, 제주 해녀, 뭐 해녀가 아니더라도 제주의 어떤 바닷속의 풍광이라든가 다양한 컨텐츠가 있지만 해녀가 어떻게 보면 제주를 어디 상징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제주 투어 XR 버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요새 선생님들 챗GPT 인공지능이 되게 화두가 되고 있고, 작년까지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사람들이 보던 메타버스는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자쳐 버렸습니다. 메타버스가 너무 개념이 빨리 왔고 너무 추상적이고 눈에 어떤 실물에 보이는 게 아니고, 또 코로나 형태에서 하나의 되게 추상화가 돼서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올 2월에 챗GPT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일부고요. 저는 이렇게 XR 버스를 하면서 그렇게 오브제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나, 여기에 또 인공지능 기술을 투여하면 뭐가 될까? 자, 인공지능 기술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의 요소와 하나의 분파, 하나의 대상을 잡아야 됩니다. 자, 저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 AI 디지털 휴먼입니다. 자, 옛날에 그 우리 관광 가이드하는 그 안내원 언니가 마이크 잡고 뭐 여기 제주 저기 뭐 화산섬에 왔습니다, 여긴 뭐 등등등등 이렇게 뭐 했는데요. 뭐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챗봇 형태의 XR 버스에 대한 어떤 안내를 담당한 약간 디지털 휴먼적인 캐릭터와 연동하면 좀 더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차창에서 보여주는 걸 넘어서 능동적인 관광 서비스를, 해양 관광 서비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버스는 계속 진화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좀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계속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대라나 포드나 다른 자동차 회사 못지않게, 자, 자동차는 더 이상 운전하는 머신이 아니라 자동차는 가까운 미래부터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자동차는 곧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버스는 더 어떻게 진화할까요? 버스를 통해서 해양 콘텐츠를 접할 수도 있고 소재나 대상에 따라서 무궁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XR 플러스 AR, Extended Reality, 인공지능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버스가 나올지 않을까, 물음표 달았습니다. 어떻게 더 진화되거나 버스가 어떻게 더 발전되는지 저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해양 콘텐츠는 사실 실감 콘텐츠에 있어서 워낙 박물관이나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발해까지 거의 육지에 많이 털을 잡아서 아직까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신안순 외에 그렇게 실감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면을 끼고 있고, 우리나라 해역에 그동안 건져 올린 배가 한 12척에서 20척밖에 없는데 실제로 묵혀 있는 게 3,000척이 더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어느 순간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잠수 로봇이 들어가서 발굴하겠지만, 그런 대상을 미리 해양 실감 콘텐츠를 통해서 발굴 전이나 건져 올리기 전에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자, 신안선처럼 건져 올려진다면 이거는 해양 관련된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굳이 그 바다를 들어가지 않고서도 체험할 수 있는 유용한 실감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디지털 트렌드는 뭐가 될까? 해양 콘텐츠를 좀 더 거시적인 범위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보문고를 갔는데요, 작년에는 한 50종의 메타버스 책이 교보문고를 쫙 점령했는데 싹 빠져나가고, 2달 전에 가니까 챗GPT 책이 서가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2월 달부터 뭐 갑자기 한 달 동안 전 세계 1억 명의 사용자가 나면서 전 세계 화두가 되고, 지금 뭐 거대 생성 AI를 만든 나라가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밖에 없고, 최근엔 네이버에서
클로버 X를 출시해서 지금 네이버의 거대 생성 AI가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시대는 가고 이제 선생님 올해가 11월 3일이니까 다음 달이 크리스마스고 그럼 2달 있으면 해가 바뀌거든요. 자, 2024년 이후는 어떤 화두일까? 2년 전에는 메타버스였고요. 올 초는 1년 내내 챗GPT로 1년을 보냈고 그럼 내년은 뭐가 될까? 가장 확실한 거는요. 인공지능 혁명과 이 발전은 메타버스처럼 2, 3년에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I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실감 콘텐츠를 말씀드렸는데 XR의 범위는 사실 VR하고는 다르지만 모든 미디어를 좀 포괄하면서 약간 융합적인 성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XR과 AI 큰 틀에서 그럼 우리 해양 콘텐츠도 발굴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만들어서 박물관에서 그 유물에 대해서 실감 콘텐츠, 과거를 투시하는 콘텐츠가 된다면 디스플레이는 XR이고 그 콘텐츠는 뭐 3D나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겠지만 AI적인 요소가 인공지능 디지털 휴머는 그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XR과 AI가 융합하는 저는 이런 단어를 써봤습니다. AI 융합. 어떤 학자는 인공 융합이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XR과 AI가 결합한 이 AI 융합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지만 신한선처럼 앞으로 계속 실감 콘텐츠가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 바다와 해양이 중요하고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 5,000년 역사도 너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XR과 AI를 결합한 AI 융합의 관점에서 앞으로 수많은 양질의 해양 관련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향유하고 더 나가서 이것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외국의 해양 콘텐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해양 수산을 알리는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딱 3분 남았는데요. 또 뒤에 선생님들 좀 더 많이 시간 쓸 수 있도록 3분 남겨놓고 27분 만에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해양 분야에서도 실감 콘텐츠에 관련된 것들이 참 무궁무진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박진호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